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여러분, 오늘 트레이딩 교육은 바로 오늘 매매를 해도 되냐 안 되냐, 일본 기준으로 해도 되는 날 안 해도 되는 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 노하우를 제가 오늘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수익을 내는 기술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오늘은 안 해도 된다 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오늘도 나는 얼마 벌어야 돼, 하루 일당 뭐 100만원, 50만원, 뭐 1000만원 이런 분들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그 목표를 설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지는 날도 있고 이기는 날도 있고, 일단 지는 날 또는 안 해도 되는 날만큼은 피해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루 일당을 얼마 정도 잡아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손절 또는 손실 보는 날도 감안을 해서 이 평균치가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러한 날만큼 피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 캔들이 의미가 없는 날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특징은 위아래 꼬리만 길고 몸통이 거의 없다. 도치형이나 십자형 캔들, 방향성 없이 흔들림만 존재하는 그러한 캔들들인데, 일단 이런 캔들들이 횡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흔들다가 다시 결국에는 시가 종가 부근에서 끝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양봉이나 음봉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색깔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모양으로만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세력이 아직 합의 중이다. 아직까지 매수로 갈지 매도로 갈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 분봉에서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결론 없는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단은 오늘은 방향이 아니라 소음만 있다. 말 그대로 관망인데,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게 뜰지 안 뜰지 몰라요. 다만 이거를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봉상 이평선, 예를 들어서 위에는 5일선, 밑에는 뭐 11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요 사이에서 시작을 했을 때, 자, 위에는 저항선이 있고 밑에는 지지선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가 보통 요 안에서 왔다 갔다 가두리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십자 캔들로 끝날 때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평선들 사이에서 갇혀서 시작을 했을 때는 오늘 횡보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선물 거래를 하신 분들 또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뭐 ETF 쪽 거래하신 분들 뭐 단타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극점에서 대응을 하셔야지, 여기서 분봉을 보고 매수했다가 손절나고 매도했다가 또 손절나고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저항선과 밑에 지지선 사이에 껴서 시작을 할 때는 최대한 피해라. 이런 날은 이런 도치 캔들이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전략상 아예 고점 매도 또는 저점 매수 이런 것들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이 큰 매물대 한 가운데 있는 날 보시면은 전날 장대 음봉 또는 장대 양봉일 때 다음 날은 요 사이에 껴 있을 때가 있어요. 요 범위 안에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거래량이 많이 쌓인 가격대 중심으로 위아래가 모두 막힌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조금 비슷한 상황인데, 의미는 시장은 선택전 대기 상태, 말 그대로 횡보, 분봉 매매는 이제 위아래 손절이 반복될 수 있다. 이거 역시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도치 캔들, 십자 캔들과 흐름이 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위에 저항이 있고 밑에 지지가 있으니까 요 안에서 움직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때 당시에 판단은 승부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위아래 벗어날 때까지 사실은 대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박스장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박스장을 좀 대비를 하고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건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다음날 뭐 이렇게 해서 위로 뚫고 올라탔다, 아예 위에 올라가서 마감을 하고 다음날 시가 자체가 위에 저항선보다 위에서 시작을 했다. 자, 그러면 이날 같은 경우에는 지지받다가 위로 급등하는 매수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확실히 위아래를 벗어났다, 위로 벗어났다, 또는 밑에서 시작을 했으면 아래쪽으로 벗어났겠죠. 그러면 밑으로 급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매를 좀 피하거나 쉬거나, 또는 굳이 한다면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기준으로 추세와 반대 방향에 서 있는 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봉 일봉은 상승인데 분봉에서만 하락 신호다. 여기서 대추세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밑에 깔려 있어요. 이평선들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위에 있습니다. 매수 추세로 볼 수 있겠죠. 일봉상 지지가 보였었죠.
자, 이거를 제가 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시면은 보세요. 앞전에 저점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나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디로 갈지 몰라.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위쪽 아니면 아래쪽으로 터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옵션에서는 양매수, 콜옵션이나 풋옵션 쪽을 동시에 사는 전략도 이런 구간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위로 터졌는데 지금 보시면은 확률적으로 당연히 매수 쪽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 여기 지지선 역할을 하는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분봉상에서는 매도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일봉에서 이렇게 지지선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 트레이딩 좀 한쪽 방향 매매를 할 때는 일봉을 참고해서 이런 저점을 한번 노려보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이런 구간에서 사서 뭐 예를 들어서 1대1 비율로 사셔도 되고 2대1 비율로 사셔도 괜찮고, 나는 그 콜이 더 세, 그래도 리스크를 풋을 좀 가져갈래, 그런 분들은 뭐 3대1에서 5대1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50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비중을 실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일봉에서는 완전 매수인데 분봉에서는 매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봉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일봉에서 매수가 나왔던 위치가 바로 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분봉에서는 매도, 말 그대로 분봉은 매도니까 일봉과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럼 분봉 매도를 때리셔도 되는데, 그럴 때는 단타성으로 일단 대응을 하다가 일봉상 주요 맥점까지 내려왔을 때는 여기서는 급등을 한번 바라보고 여기서 목표가를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일봉은 매수로 길게, 분봉에서 매도는 짧게. 왜? 일봉과 분봉이 다르니까.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 이 구간인데 지금 보면은 요때 저점을 찍고 요때 슬슬 올라타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가 바로 물량을 실어야 될 자리예요. 왜냐면 주요 이제 추세선들이 다 내려와 있었고 요때 돌파 안착했었고 여기가 완전 올 양으로 전환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100% 물량으로 대응을 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손절을 잡아야겠죠. 여기서 뭐 몇 틱 이하 손절인데 보시면은 여기 지지선과 그리고 추세선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위로 급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분봉과 일봉이 전부 매수로 다 바뀌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왜냐면 아까 앞에서는 분봉은 매도인데 일봉은 매수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분봉도 매수인데 일봉도 매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목표가를 길게 잡고 대응을 해볼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정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골든서퍼 아카데미에서 해외 선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골든서퍼를 검색하시고 최신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네 번째, 일봉상 지지 저항 사이 정중앙에서 시작을 했던 거, 그런 차트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 명확한 저항이나 명확한 지지가 있을 때 현재 가격이 그 중간이다. 자, 요때 의미는 위로도 가로막히고 그리고 아래로도 가로막히고 방향성 없이 왕복인데, 이건 아까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십자 캔들 또는 앞전에 장대 양봉의 음봉인데 요 사이에서 시작을 했던 날, 물론 이제 장대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요 앞에 캔들보다 갇혀서 마감을 했다, 이러면은 요런 박스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매매할 이유가 없다, 라인 근처까지 기다린다. 라인 근처라는 거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요런 자리가 제일 안전한 매매 시점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크루드 오일 선물 일봉 차트인데 최근에 오일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제 내려왔었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예를 들어서 요런 구간 보세요. 여기 요 구간들 또는 요 구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히 이제 여기 구간 같은 경우에 위에 121선 저항, 밑에 5일선 지지, 이런 식으로 라인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이평선 저항 여기 사이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여기 사이에서 시작을 하니까 위에서는 저항을 맞고 밑에서는 지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서는 매도 위주로, 여기서는 매수 위주로 일단 대응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뚫었어, 위로 뚫었어. 그런데 위에 또 있어. 이게 이제 61선이거든요. 요 저항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뚫었다 하더라도 여기선 또 매도, 밑에서는 이평선대에 올라가니까 여기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박스를 요렇게 볼 수 있어요. 요렇게 박스를 볼 수가 있고요. 요 박스 안에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제 이평선을 아래쪽으로 깨고 벗어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게 지지선이었어요. 요게 지지선이었는데
요 날 같은 경우가 깨고 내려서 마감을 했고 다음날 시가가 여기 밑에서 시작한 거 보이시죠? 이럴 때는 어떻게? 적극적인 매도다. 왜? 저항선들, 지지선들이 다 깨지면은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고 이렇게 밑에서 시작을 했을 때는 올라오는 파동이 나오다가도 쭉 빼버릴 수 있어요. 요때 보시면 윗골이 나온 거 보이세요? 이런 거? 윗골이 보시면은 다 여기서 저항 맞췄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상의 일봉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이런 종목은 일단 패스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도 처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 여기 껴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나오면 그 종목은 그날은 트레이딩을 패스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굳이 할 거면 옵션에서 양매도 전략으로 펼치시는 게 낫고 또는 극점에서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요거 아니고서 나 안 할래. 이런 전략을 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무조건 쥐어짜서 나는 오늘 한번 먹어볼란다. 굳이 이런 종목에서 이런 차트가 나온 종목에서 굳이 수익을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찝어봐 드리자면은 요런 구간 이평선 사이에서 갇혀 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갇혀 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갇혀 있죠. 이렇게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평선들이 다 위에 있는데 제대로 있잖아. 저항선들이 그죠? 저항선들이 제대로 있는 위치들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매매를 해볼 만하다. 적극적인 매매라는 것은 기다렸다가 그 방향으로 추세 매도만 때리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전일 강한 추세 후 첫 조정날. 자, 보시면은 특징이 전일은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인데 오늘은 작은 음봉 또는 작은 양봉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의미는 아직 추세가 끝났는지 이어질지 모른다. 진입 타이밍 애매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확인 전에 진입 그물 하루 더 본다. 이게 뭔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 다음날 쉬어가는 캔디 한 번씩 나오거든요. 다음날 뭐 더 내려갈지 모르겠는데 이런 캔디 나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캔들보다 다음날 또 장대 음봉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대 양봉인데 추세가 매수예요. 추세가 매수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을 했다. 이평선과의 이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서도 저는 아예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앞전 양봉의 절반 정도 내려왔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아예 저 위에서 시작을 하다가 횡보한다? 또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올라갈 거를 대비해서 너무 선진입은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구간을 되겠다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 밑에까지 되겠다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날 장대봉이 나오고 나서 애매한 시점에서 시작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런 종목도 패스한다. 물론 여기서 뭐 상한가 가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 경험상 조금 이제 이런 경우가 가끔 리스크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줄 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안 주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날은 조금 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봉이 애매하면 분봉은 독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봉이 막 갇혀있는 분봉상 요 애매하게 시작을 했다. 자, 그러면 하지 마세요. 자, 방향이 없는 날 매매 실력과 무관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평선 사이 막 갇혀서 이상하게 시작했어. 이런 날 역시도 매매를 패스하자. 안 하는 날이 쌓여야 계좌가 산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피해주는 날들이 있어야지 크게 손실을 안 볼 수 있어요. 추세 매매하신 분들 특히 이런 박스장에서 다 털리거든요. 그래서 추세 매매하신 분들은 이런 날만큼은 피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요. 생존율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실전 체크리스트 매매 10초 전. 자, 아래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이 종목은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도치나 십자일봉 애매한 위치에 시작을 했다. 이평 사이에 시작했다. 매물대 중앙. 매물대 중앙이 뭐냐면 이평선 사이에 갇혀서 시작을 했을 때 추세에 대한 역행 구간. 전일 급등락 후 첫 조정일 때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거 장대봉이 나오고 나서 횡보할 때 애매한 시점 그리고 이평선 상과의 이격 너무 멀리 시작을 했다. 그냥 과감하게 패스하시거나 옵션으로는 오히려 양매수 전략을 펼치신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저희 골든서퍼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좋은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골든서퍼 아카데미 트레이딩 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또 다양하게 주식이나 코인 또는 선물 관련해서 차트 보는 방법, 매매 노하우, 스킬들에 대해서 또 배우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